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한국인의 밥상과 장수 비결을 연구해온 최성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신가요? 비싼 보약 챙겨 먹고 고기도 잘 드시고 건강식품도 꾸준히 드시는데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지고 병원 갈 일이 늘어나는 분들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그 모든 상식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의 식탁을 조사해 봤더니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식품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음식 5가지만 꾸준히 드셨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먹는 사람보다 동네 시장에서 파는 몇백 원짜리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건강을 망치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좋다는 음식만 찾아 먹으면서 정작 몸에 독이 쌓이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혈압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만 제대로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 특별한 돈도 들지 않고 어려운 요리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보약이나 고기 위주 식사가 건강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계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고기나 인삼, 홍삼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그 상식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5가지 음식이야말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진짜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피로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특별한 보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 드시는 평범한 음식 5가지를 꾸준히 드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요.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드시던 그 음식들 속에 답이 있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정말로 몸을 살려주는 음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식들을 주로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김영자 72세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늘 몸이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하시고 변비 때문에 며칠씩 고생하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쳐서 쉬어야 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약에 의존해 오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더 힘들어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드님이 어머님께 권해드린 게 있었어요. 바로 된장국과 현미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드시던 흰쌀밥이 더 맛있고 편하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아드님이 계속 정성스럽게 챙겨드리면서 식탁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에는 버섯도 넣고 김치도 함께 올리고 생선 요리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올리고 말이죠.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석 달쯤 지나자 어머님이 완전히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이 저절로 떠지고 화장실 걱정도 없어지고 주말이면 스스로 산책을 나갈 만큼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례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보다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걸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놓치고 계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장수와 직접 연결되는 5가지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발효식품부터 말씀드릴게요.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정말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음식들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면역과 소화를 크게 도와주거든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변비 개선율이 80%나 되고 면역 지표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제가 만난 박은희 69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을 꼭 챙겨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아침마다 청국장 반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거기에 저염 김치를 조금 곁들여 보시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김치나 된장은 염분이 너무 높으니까 가능하면 저염 제품이나 직접 담근 것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발효식품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하고 치매도 예방해 주거든요. 일본 오키나와 지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사는지 아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일주일에 3번 이상 꼭 생선을 드신다는 점이에요. 이건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김철수 74세님 경우를 보면요. 이분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고등어를 드셨어요. 구이로도 해 드시고 조림으로도 해 드시고 말이죠. 그랬더니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정말 눈에 띄게 내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생선 요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선구이, 된장조림, 토마토조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통조림도 괜찮아요. 다만 저염 제품을 고르시고 회로 드실 때는 신선도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고기만 드시고 생선은 잊고 지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생선도 정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니까 꼭 챙기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이 작은 양파 속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을 개선하는 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고려대 연구팀에서 조사해 본 결과 꾸준한 양파 섭취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혈압을 낮추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명자 70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혈압이 140 정도로 높으셨거든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매일 양파를 절여서 드셨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125로 안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양파 활용법은 정말 다양해요. 생양파로 절임을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 볶음 양파로 해서 드셔도 되고 된장국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생양파는 자른 뒤에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켰다가 드셔야 해요. 그래야 양파의 유익한 성분이 제대로 안정화됩니다. 혹시 혈압 때문에 약을 권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양파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버섯이에요. 버섯 종류는 정말 많잖아요.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등등 말이죠. 이런 버섯들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면역력과 장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 연구진들이 조사해 본 결과가 있어요. 버섯을 꾸준히 드신 그룹에서는 감기 발생률이 3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효과인지 아시겠죠? 윤성호 68세님 경우를 보면 이분은 장이 약해서 수년간 장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매일 버섯 요리를 한 가지씩은 꼭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볶음도 해 드시고 찌개에도 넣어 드시고 국에도 넣어 드시고 말이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장약을 끊을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버섯은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볶음, 찌개, 국, 심지어 밥에도 넣을 수 있고 냉동 보관도 가능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버섯 요리할 때는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 버섯 본연의 맛과 영양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요즘 자꾸 피로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버섯을 꼭 드셔보세요.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흰쌀밥만 고집하고 계시는데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흰쌀밥 대신 현미와 잡곡밥으로 바꾸시면 혈당과 체중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미국 하버드대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보니까 현미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30%나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놀라운 효과죠. 장은주 67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시더니 점점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체중이 3kg 줄었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미밥 시작하실 때는 처음부터 100% 현미로 하시지 마시고요. 백미와 현미를 7:3 비율로 섞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천천히 적응해 나가셔야 해요. 아직도 흰쌀밥만 고집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음식이 바로 장수의 진짜 비밀입니다. 특별한 보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음식들이 우리 몸을 진짜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재료들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수 식습관 실천법 완전 정리. 발효식품을 우리 생활에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는 김치 키트나 저염장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관리가 훨씬 쉬워졌어요. 직접 담그기 어려우시면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 보세요. 다만 염분 섭취량은 꼭 신경 써야 해요. 하루에 5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된장국 1그릇, 저녁에 김치 1접시 정도로 시작하시길 권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발효식품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매일 발효식품을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생선 섭취 습관을 만들 때는 통조림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통조림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통조림 생선은 뼈까지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칼슘 보충에도 아주 유리합니다. 다만 기름에 절인 제품은 피하시고 물에 담긴 저염 제품을 고르시길 바라요. 참치 통조림, 꽁치 통조림, 정어리 통조림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일주일에 최소 2번 정도는 생선 요리를 밥상에 올려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생선을 올려볼 계획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계획을 세워보세요. 양파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양파는 갈색이 될 때까지 볶으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양파 볶음을 만들 때는 충분히 볶아주세요. 색깔이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말이에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공복에 생양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양파를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양파 절임을 항상 준비해 두시고 매 끼니마다 조금씩 곁들여 보세요. 혹시 양파를 평소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생으로만 드시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버섯 요리 활용법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버섯은 냉동하면 감칠맛이 훨씬 강해져서 활용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버섯을 살 때는 한 번에 많이 사서 냉동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버섯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간을 세게 하지 않는 거예요. 버섯 자체의 깊은 맛을 즐기셔야 하거든요.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볶음으로 해도 좋고 심지어 파스타에 넣어도 훌륭해요. 집에서 버섯 요리를 얼마나 자주 해 드시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안 드신다면 이제는 정말 자주 드셔보세요. 현미밥 습관을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현미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흰쌀밥보다 씹는 맛도 있고 영양도 훨씬 풍부해요. 다만 처음에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백미와 섞어 드시면서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세요. 압력밥솥에 현미를 충분히 불린 뒤에 부드럽게 지어서 드시면 됩니다. 혹시 현미밥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에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맛있고 몸에도 정말 좋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음식을 동시에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된장국에 버섯을 넣고 현미밥과 김치를 함께 드세요. 점심에는 양파를 활용한 요리를 하나 추가하시고 저녁에는 생선 요리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끼에 5가지 음식을 골고루 배치하시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 수 있어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 드시던 음식에 이 5가지만 의식적으로 포함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꾸준한 습관으로 만든다면 나이가 들어도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장수에 진짜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흔히 보약이나 고기 위주 식사가 건강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계시죠?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면서 비싼 건강식품이나 고기를 자주 드시려고 하시고요.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 그런 믿음이야말로 잘못된 길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답은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발효식품, 등푸른 생선, 양파, 버섯, 현미밥 같은 소박하고 평범한 음식들, 바로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늘 드시던 바로 그 음식들 말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됩니다. 몸이 무겁고 피로하고 활력이 점점 떨어져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게 되죠.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소화가 한결 좋아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훨씬 가벼워져요. 기운이 되살아나면서 하루하루가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바로 저녁 식탁에 버섯 요리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왜 버섯이냐고요? 버섯은 준비도 간단하고 어떤 요리에든 넣을 수 있고 맛도 좋거든요. 그리고 면역력과 장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정말 빨라요. 이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된장찌개에 버섯을 넣어도 되고 버섯볶음을 해도 되고 국에 넣어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피로와 활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몸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정말 실용적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게 지낼 수 있는 비결 말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발효식품인가요? 생선인가요? 아니면 양파나 버섯인가요? 현미밥에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시작이 정말 기대됩니다.